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이죠. 재판 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휴일에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대상, 범위를 놓고 검찰과 법원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웅협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고영한 대법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이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고영한 대법관의 하드 디스크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다른 뭐 대체적으로 주는데 고영한 대법관만 주지 않고 있어요. 일단 고영한 대법관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한 대법관은 올 8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직 대법관이라는 게 얼마 남지 중요하고요. 않았네요. 예, 네. 그다음에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이 행정처장을 겸임을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시기가 바로 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관이던 시절이고 네. 또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제 이 문건들이 많이 만들어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네. 특히 이 시기에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문건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 문건들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재산을 뒷조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진 문서들이 만들어진 시기여서 사실은 이제 박병대 전 그 법원 행정처장 이외에 이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제출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현재 네. 그 고 대법관이 그 현직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하드 디스크를 계속 사용 중이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고요. 네. 또 그 법원이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 중립성, 독립성을 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아주 그 중요한 수사고 윗선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따라서 아마 그 압수수색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함께 그 나오고 있고요. 네. 심지어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임의 제출의 형식으로 특정 부분만 복제해서 제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할 수는 없다. 전체의 통째로 다 그 제출을 하라 이런 입장이고 심지어 그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의 그 당시에 있어서 이메일 네. 내역이라든가 예. 또는 그 관용차의 사용 관련된 자료 이것까지 다 내라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이제 없다라고 하는 지금 그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러 데이터부터 다 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대법원은 그러기에는 그 사법권의 중립성에 심한 훼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이미지 복제를 해서 제출하겠다. 이것에 있어서 서로 신경전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제출 여부도 제출 여부지만은 혹시 이거를 나중에 지난번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혹시 이른바 자료를 파기, 뭐 디가우징이라는 방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려를 또 검찰이 지금 제기하고 있다고 그죠? 사실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작년 말에 퇴임했던 그 김용덕 전 대법관하고 박보영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도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하드디스크를 보관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8월 1일에 이분이 이제 퇴임을 하니까 그때 이후에 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설령 그 사이에 뭔가 자료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예를 들면은 뭐 하드 디스크라고 하는 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우연을 가정해서 뭔가 자료를 중요한 게 있으면 폐기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원하고 검찰이 상당한 신경전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그 고영한 대법관이 현직이면서도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혹은 이상해 보이는 그런 기록들을 파기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일부러 파기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게 정말로 파기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이 이 건과 관련해서 파기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네. 현직 대법관으로서 사실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파기했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설명을 들으면 예전에는 관례적으로 퇴임하
받기 전에 폐기를 했지만 폐기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폐기를 하지 않고 보관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예를 들면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8월 1일에 퇴임을 하니까 그 이후에 봐라 이런 걸로 지금 인식을 하면 될까요? 네, 얘기는 그렇게 사실 지금 하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왔다 갔다 설명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1년 전에 국회에서 답변한 자료에 보면은 2014년부터 있었던 뭐 그 PC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다른 기관에다가 보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폐기를 그동안 해온 게 관행이다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들리기 때문에 네. 혹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들이 좀 약간 다른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어서 사실은 정말 폐기하는 것이 관행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8월 1일 퇴임한 이후에 볼 것이냐 아니면 필요하면 압수수색이라도 할 것이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의 그 PC 같은 경우, 하드디스크 네. 같은 경우는 폐기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됐다고는 하지만 네. 그 직전에 그 비서진에 의해서 백업된 게 있다라고 하는 진술도 나왔단 말이죠. 아. 그래서 그 일부분을 혹시 가져간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그 개인 문서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그 공문서도 함께 그 가져간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와 같은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상 그 초의로 대법원장의 자택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공영 비밀에 대한 유출에 대한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또 혐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디가우징 방식을 왜 이 시점에서 했느냐에 관한 의심은 분명히 그 증폭이 되는데 네. 그와 같이 공격적인 검찰의 수사 방식을 보여줄 것인지 네. 그리고 설령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네. 현재 법원에서 순순히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 과제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법원을 압수수색하는데 법원이 영장을 줘야 되는 그렇죠. 허가해주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지금 자체 조사단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 한 달 전에 기획을 반추해 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 네. 스스로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법관들도 이것은 전혀 재판 거래라고 의혹이 없다라고 이와 같은 의견을 표명했는데 네. 그런데 과연 이제 하급심에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법원 전체의 앞뒤 맥락이 안 맞는 또 이런 맥락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 청구하는 것도 상당히 하나의 그 딜레마 같고요. 네. 또 지금 그 디가우징에 관한 얘기도 우리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작년에는 디가우징에 관한 폐기 방식에 있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한 일주일 전에 나온 방식에는 이것은 관례가 되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그것도 석연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 수사가 과연 이제 가능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될 것인데 또 한편으로 봐서 설령 압수수색을 한다고 선 치더라도 네.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는 있지만 또 이게 직권남용의 혐의가 과연 죄가 되는 것인지 네.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석연치 않고 법의 전문가인 대법관들의 입장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판단을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서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상당히 그 논리에 그 앞뒤가 안 맞는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검찰에서 결정을 할지 말이죠. 알겠습니다. 검찰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해서 수사 방향을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인데요. 경찰이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을 이건 살인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빠 친구죠.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자, 근거가 뭐죠? 이번에 이제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낫하고 그다음에 아빠 그 아저씨 그러니까 피의자의 차량에서 사실은 이 여고생의 DNA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더 중요한 거는 6월 12일 날 아르바이트를 제안을 했는데 14일 날 그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 유대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28정이나 이 사람이 약국에서 구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낫하고 전기 이발기 그러니까 머리를 깎을 때 사용하는 전기 이발기 보통 2년 전에 이 사람이 구입을 해서 자기 아들을 깎아주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 전기 이발기를 배낭에 챙기는 모습이 CCTV에 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여고생의 시신에서 그 졸피뎀 수면제 그 성분이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옷가지 같은 것들을 태웠는데 그 옷가지들이 바로 이 여고생의 그런 뭐 가방이라던가 뭐 단추라던가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피의자로서 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대로 그 순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피의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이 여고생이 접촉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피의자가 유일하게 지금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으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자, 살인 사건으로 규정이 됐고 피의자도 지목이 됐는데 피의자가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수사 결과를 저도 보니까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이런 구체성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경찰의 입장에서도 그 점에 보강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것이고요. 네. 또 알몸으로 벗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는지도 네. 이 부패의 정도가 심해서 네. 정확히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사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 사망 경위,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떠한 동기 때문에 살해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보강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피의자의 과거 행적이 어땠는가에 대한 행적 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평판에 있어서 어땠는지, 네. 여성 편력적 문제가 이제 있었는지 이런 등등이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피의자로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제 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결론은 사실은 뭐 동일합니다. 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뭐 종결되지만 네. 그래도 혹시 뭐 다른 여죄라든가 사건은 종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사망과 이 피의자의 행적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즉 피의자의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사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는 지금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전기 이발기에서의 그 DNA, 나셋의 그 DNA, 그리고 그 여고생의 의류 자체가 소각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들, 그리고 자동차의 동선과 이 여고생과 에 나타난 그 휴대전화의 동선이 일치한다. 이렇게 되면 이 사망이 범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해소가 되었지만 이 용의자가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네. 결론은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다만 동기라든가 혹시 제3자의 공범 가능성이라든가 이것에 있어서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한 16년 전에 있었던 초등학생 실종과 연관성이 있는가도 무엇인가 의심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는 계속되지만 이 예. 사망건에 관련돼서는 최종 수사 처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본건은 끝난 거라서 사실상 말씀하신 그 사망 동기라든가 그 왜 그랬는지 어떤 과정 이게 앞으로 뭐 밝혀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뭐 프로파일링 기법이라든가 네. 또는 그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었는가에 주변인에 대한 탐문적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똑 떨어지는 이제 직접 증거의 그 한계 때문에 결국은 일정한 뭐 추정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상당히 큰 것이고요. 더군다나 미성년자가 살해됐다고 하는 점에서는 다른 사건에는 이 상태로 모든 수사가 다 맞춰지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규명의 노력은 계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규명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의아한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해 학생의 머리카락을 자른 거예요. 이게 어떤 심리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증거 있었기 인멸.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사람이 사실은 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 보양탕을 만들어서 파는 식당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없애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이제 삭발 같은 걸 시키면서 일부러 그렇게 되면은 증거 같은 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게다가 이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세차를 하고 또 옷가지들을 태우는 것을 보게 되면 본인의 그 범죄가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처음에
보았던 것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그 사람의 이제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연관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동안에 뭐 여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행동이 좋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 사람이 그 정상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사건의 동기라던가 이 사건이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아마 미스터리로 아마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터리로 끝난다고 하면 자 이렇게 되면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한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시신을 너무 늦게 찾은 거 아니냐가 결정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그 결과론적으로 그 보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예. 네, 그 부패가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네. 먼저 시신을 찾았다고 한다면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장에서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매봉산 그 건너편 약 그 70도 부근에 50m 내려간 부분까지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그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이제 다 수색을 했으면 이제 상당히 좋았겠지만 그 많은 경찰 인력을 동원하고 헬기까지 이제 띄우고 드론까지 그 띄웠지만 네. 결국은 너무 그 녹음이 우거지고 아주 폐쇄적인 은닉적인 그 장소였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시신을 빨리 찾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다. 다만 이제 채취견이 국내에 한 16마리 정도가 그 있는데 네. 이 채취견의 도움을 통해서 그나마 찾은 것이 상당히 또 운이 좋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빨리 찾아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데 부패가 진행되기 전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하나의 그 과제 자체는 이 수색과 그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네. 그 자동차라든가 또는 없어진 시점부터 무엇인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체계적으로 수색의 작업 같은 것이 개선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내식 대란에서 시작된 아시아나 상황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촛불 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앞서서 열린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영진에 대한 교체 요구와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좀 애도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똑같이 경영자의 부도덕한 문제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돼서 이참에 이제 우리 양대 항공사가 같은 문제를 같이 싸우기 위해서 연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국적기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 두 대형 항공사, 그렇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너리스크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이 아시아나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 두 회사가 그 항공기와 관련한 혹은 이제 그 비행기 뭐 수송과 관련돼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지위를 나눠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네. 그 여러 가지 편의도 사실 그 두 항공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었던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아무도 뭐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식의 오너 리스크가 이제 뒤늦게 밝혀졌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뭐 승무원들은 물론이고 주주들이라든가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뭐 대처나 방식도 사실 하나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승무원들이 사실은 비행기를 잘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휴식도 취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할 시간에 사실은 밖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항공사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의 그 안전을 또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주주총이라든가 임시 이사회라든가 주총이라든가 이런 걸 열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거든요, 양쪽에서.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앞서 들어보셨지만 그 집회 참가자들은 지금 이른바 경영진, 뭐 구체적으로 이제 박상구 회장의 퇴진, 경영 실패 책임을 물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공식 그 절차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도 그 마찬가지고요. 뭐 대한항공도 이제 그 네. 국민연금공단이 그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일정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도 있지만 이것은 사적인 경영 활동이 국가가 또 관여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 소액 주주자들이 일정한 구심점을 형성을 해서 이사회를 소집하고 뭐 이사진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는 분명히 존재하죠. 다만 그 현실적으로 그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개미 투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구심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것을 만들었을 때 오히려 주가 자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이와 같은 그 형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이사진을 교체하고 퇴진을 현실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 회사 경영진 스스로가 대승적 그 결단을 해서 이를테면 오너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다든가 그야말로 경영과 소유권을 이제 분리하고 합법 경영 또는 그 준법 경영을 조직 문화로 삼는 이와 같은 이제 혁신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이제 상태 자체가 확 변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그 문제점이 현재 깔려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 퇴진 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실제 이제 상법상 지금 네.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퇴진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 현재 이제 그 임시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뭐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아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힘들어 보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이 사실은 그 이사의 그 교체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상황들을 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이사들의 그런 뭐 자발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이 또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네. 그 이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주들이 소액주주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액주주들이 또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서 뭐 손해를 회사에 끼쳤을 경우에도 역시 주주들이 나서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우호 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아시아나 부분도 이제 대한항공과 자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기내식 대란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시아나 내부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금 외부로 폭로가 되고 있어요. 예, 그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박상구 회장을 너무 지나치게 네. 찬양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한 동영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 영상이라고 그 그랬던가요? 2014년도로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그, 얼마 되지 않은 네, 건가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신입 사원들이 예. 일정한 율동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장미의 미소라고 하는 네. 가요에 네. 예를 들면 회장님을 만나는 날은 마음이 설레어서 밤잠까지 설친다. 뭐 이런 가사를 사용하는 거 하면 또는 빨간 장미만큼 정말 회장님을 그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 이것이 그 아시아나항공의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반강제적으로 이제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이 여자 직원들의 역할 자체를 이제 나눠놨다. 예. 어떤 여자 직원은 달려가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뭐 손을 뭐 꽉 잡아 드려야 된다에서부터 또는 눈물을 흘리는 여자 승무원들의 그 역할도 있었고 또 그 하트로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선사하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의 일정한 그 독재의 기쁨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역할에 상당히 유사한 이런 느낌을 그 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직의 1인을 위한 문화 자체가 결국 노밀 대란을 야기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것을 개선하자 하는 모임 자체가 어제 오늘 이렇게 벌어지는 대한항공의 집회의 기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기내식 대란, 노밀 대란은 끝이 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대한항공처럼 더 확산이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웅엽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